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결국은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난 행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행복 추구, 욕구를 얼만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서 그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각자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는 그 순간 그 느낌은 한번 잠깐이라도 비디오를 멈춰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행복하다는 건 뭘까? 어떤 느낌인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되게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거,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도 내가 장기적으로 이게 나한테 정말 깊은 의미를 주고 어떤 만족감을 주고 내 삶에서 내가 뭔가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한다. 그럼 그게 나한테는 궁극적인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것 같아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땐 그 순간적인 기분 좋음이 나한테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가 정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힘든 순간도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 그런 깊이 있는 충족감이 나한테는 지금은 나한테 행복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되는 거는 그 순간적인 그 만족감, 순간적인 기분 좋음, 그거가 대부분인 순간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충족감이나 아니면 평안함, 아니면 의미 있음, 그거가 차지하는 그 포션, 비율이 좀 더 많은 그런 큰 그림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멘탈 헬스,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훨씬 건강하다. 그게 결국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순간적인 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게 왜 그런지 그 논리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그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 순간적인 만족을 행복이라고,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정의를 내리면 안 되냐? 그 이유는, 그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붙이는 그 밴데이지, 그 데일밴드만 붙이는데 그 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굉장히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심각한 결국은 정신질환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식이장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의, 그 순간적인 만족감, 순간적인 기분 좋음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계속 진행되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몸의 시스템이 돼서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결핍되고 그런 마음들을 누가 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피하고 싶고 안 느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데일밴드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폭식을 한다든지, 일 끝나고 막 야식을 이만큼 시켜서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 담배, 마약, 뭐 게임, 온라인 게임 이런 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순간적으로 잊게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를 너무 안 하려고 지나치게 나를 규제하다 보면 그건 또 다른 심리적 질병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먹는 거를 컨트롤한다는, 제가 식이장애를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제 일에서 제가 이제 자꾸 먹는 걸로 예를 많이 드는데, 너무 컨트롤을 하다 보고 나는 조금이라도 그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감정적인 먹는 걸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래서 가끔은 그런 그냥 단순한 데일밴드를 가끔은 써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허용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너무 메인으로 써버리면 그게 또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기분 좋음만을 추구하는 거를 행복의 정의로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궁극적으로 큰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둬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감정, 불편한 감정, 좋고 나쁜 감정이라는 건 없는 거고, 불편한 감정, 편안한 감정을 다 그냥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를 우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라벨, 이름을 붙여버려서 우울, 불안이 찾아오면 이거는 적이다,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이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 그럼 불편한 감정을 자꾸 피하고 나쁘다라고 그걸 평가하고 피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그거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니, 억압한다기보다 이렇게 무뎌지게 하려고, 잊으려고, 그럼 데일밴드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럼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의 감정은 모든 것이 그 패키지이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좋은 감정, 정말 그런 기쁨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감정, 그러니까 편안한 감정조차도, 그걸 느끼는 시스템조차도 같이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이렇게 그렇게 디스커넥트, 이렇게 끊기게 되는,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모든 감정을, 그게 불편하든 편한 감정이든 그냥 온전히 우리의 경험으로 그냥 받아주고 그냥 웰커밍 해주고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 그게 바로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심리적 건강한 그런 걸 찾아가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나는 그냥 내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좀 더 깊이 있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게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새로 세팅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편한 감정, 편안한 감정을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그거를 느끼기 싫기 때문에, 왜냐면 불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배워가고, 내가 나랑 좀 더 친해지게 되는 그 재료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 내가 정말 일궈내고 싶은 나의 모습,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멘탈 트레이닝에 좀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2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불편한 감정이 왔을 때 그거가 처음엔 불편한 게 당연하다는 거를 우리가 우선은 그냥 이렇게 expect, 그냥 기대를 하고 그걸 예측을 하고, 그 대신 이런 어떤 상상 기법을 쓰는 게 가끔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나라는 집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저기서 이 나라는 집에서 뭔가 찍찍찍찍 되게 이렇게 거슬리는 쥐새끼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거슬리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가 안 돼. 소리가 진짜야. 큰일 났네. 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 쥐를 쫓아내야 되니까. 쥐를 발견했어요. 이 쥐라는 건 지금 그 불편한 감정, 우울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쥐를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쥐를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쥐가 안 나가. 이 손님이, 이 불청객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겠지. 근데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너를 아주 기꺼이 반길 만한 손님은 솔직히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랑 이렇게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 네가 그냥 우리 나라는 집에 좀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포기.
그러면 내가 내 집에 그런 메인 자리를 차지하게 하진 않겠지만, 거실에 아주 그 상석을 주진 않겠지만, 저 구석에 의자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 잠깐 앉아있고 너 놀 만큼 놀다가 가. 나는 너랑 싸우기에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냥 거기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상상을 하면 그 나의 불편한 마음을 처음에 그 불청객을 다루는 게 조금 쉬워져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감정 시스템이 이걸 위협으로 지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 시스템이 압도를 안 당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쥐새끼랑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주고, 나 스스로라는 거는 요 나의 감정, 불편한 이 불청객이랑 정말 진심으로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질문에는 나의 감정에 왜 내가 도대체 이렇게 느낄까?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자꾸 미루게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왜라는 질문이 있고, 나한테 되게 독이 되는 왜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울과 불안, 뭐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뭔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다가 결국 마주하게 됐어요. 쥐를 거기에 잠깐 앉혀주세요.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왜 이러냐? 이때 왜 이래 도대체? 정신 차려. 왜 그러는데? 왜 우울한데 동미라? 왜 불안한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이렇게 기력을 못 추스려?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미뤄? 이거는 독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진짜 내가 이 마음이 왜 나한테 찾아왔고, 이 마음을 갖게 되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를 이해해 보려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왜가 아니라 나를 자책하는 왜예요. 왜 그래? 왜 정신 못 차려요? 한마디로. 되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되게 이게 인간이란 동물은 되게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그 의도를 알아요. 그 독이 되는 왜를. 그러면 대답 안 해줘요. 그러면 결국 이 마음과 나는 왜라고 질문을 하지만 결국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 그냥 절로 가버려. 너는 진짜 그냥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얻는 게 없는 에너지만 낭비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왜인데 나한테 되게 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왜는 뭐냐면, 이렇게 나한테 질문해요. 그래 미라야, 내가 정말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도저히 너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 내가 좀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네가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내한테 찾아왔을 거야. 나의 불안, 나의 우울, 나의 이런 에너지 없음. 너라는 손님이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뭔가 네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다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정말 궁금해. 난 정말 궁금해. 왜 왔어? 우리 집에? 도대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뭐가 너를 불안하게 만들어? 뭐가 너를 우울하게 만들어?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뭔가 너의 정서적인 욕구가 지금 건드려졌고, 뭐가 충족이 안 되니까 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네가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데, 내가 아직 너랑 친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 네가 나한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네가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진정한 궁금증을 갖고 나한테 왜라고 질문하면, 처음엔 바로 내가 나한테 답을 해주지 않지만 시간이 걸려도 인내를 갖고 그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주면 언젠간 답이 와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내 시스템이 이렇게 다 망가졌었구나, 뒤집어졌었구나. 내가 이래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우울과 불안에 약간 시달렸구나. 그러면 내 정말 더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깊이 있는 욕구와 맞닿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땐 정말 내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해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청객이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그런 손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팁을 드린다고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그 두 가지 팁은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하나는
나에게 불편한 마음, 찾아오는 불편한 마음, 불청객을 그냥 불청객 손님, 하지만 내가 내쫓을 수 없는 그 불청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그 불청객의 존재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좀 익숙하도록 좀 시간을 보내고 인내를 갖고, 그 다음에는 그 불청객한테 두 번째 도움이 되는 질문을, 나한테 득이 되는 질문을 하자는 거죠. 독이 되는 그런 어떤 왜 이래 정신 차려 질문이 아니라, 같은 왜여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궁금증, 순수한 궁금증으로 나 스스로에게 왜라고 물어봐 주자. 나의 불청객 감정에게. 그러면 더 이상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라는 건 없고, 단지 나를 불편하게 하냐, 편하게 하냐, 그런 감정으로만 나뉘게 되고, 모든 감정은 다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의 재료가 된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디자인하기 위한 거, 그거니까. 네, 그런 큰 컨셉을 가지면 좀 더 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나의 마음 경험에 대해서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좀 더 통제권을 갖게 되고, 모든 인간에겐 그 통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안정감을 주는 그 멘탈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 코비드 상황이 모두가 힘든 거잖아요. 통제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마인드 트레이닝,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플러스 팁을 하나 이제 더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들도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이나 청소년들을 육아나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접근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자신이 자녀분들에게 롤모델을 보여주시고요. 우울해도 불안해도 이게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런 감정을 불청객일 수는 있어도 궁금증을 갖고 웰커밍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불편한 감정도 우리에게 소중한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자녀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엄마 지금 화난다, 엄마 지금 짜증난다, 그럴 때도 있지. 뭔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감정도 뭔가 엄마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말을 안 해도 내가 괜찮은 거, 나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짜증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고, 자녀분들한테도 너무 좋게 생각해라, 좋게 느껴라.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짜증이 난 날, 우울한 날, 불안해하는 날이 있으면, 그럴 때 야, 좋게 생각해, 우울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야, 맛있는 거 먹자 라고 자꾸 그런 순간적인 기분 좋음을 자꾸 이렇게 장려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불편한 감정조차 자녀분들이 그냥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그런 안전한 그런 환경, 심리적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녀분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이라고 감정을 이름을 매기고, 그 우울, 불안 이런 걸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걸 자꾸 억제를 하니까 그 자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의 나누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17분, 이렇게 18분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